그 시기를 색칠을 다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면 베스트죠.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컨셉 지역은 3가지예요. 근데 그래도 좀 희망을 준다면 맹구님 언제 집 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? 역으로 이야기해서 언제 주식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이랑 똑같거든요. 완벽한 타이밍은 없거든요. 타이밍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그건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죠. 네. 동생 친구가 서울 구로구에 네. 신축 5년차 아파트 네. 지금 내 집 마련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. 이참에 제가 랭구님께 여쭤봐야겠다 싶어서 네. 사실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덜컥 샀을 때 자신을 보통 많이 비난하거든요. 그래도 뭐 돈을 좀 모아둔 게 있네요. 네,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사실 뭐 그 소득이나 자산 여력에 따라 뭐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9로구 정도? 서울에서 뭐 엄청 인기가 있는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은 곳이잖아요. 사실 9로구가 아니라 그 어떤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분한테 답변하는 내용은 저는 똑같을 것 같아요. 아마 궁금한 거는 여기를 사도 되나요? 지금. 결국은 웨어리랑 타이밍 이 2개잖아요. 그 2개를 합쳐서 봤을 때 괜찮은가요? 이거잖아요. 9로구를 선택했다면 아마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를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. 당연히 생뚱맞게 뭐 비싼 걸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, 자 그랬을 때 검토 대상은 당연히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것들, 혹여나 입지가 더 좋은데 내가 이 정도 자금으로 비슷한 금액대를 9로구가 아니라 더 좋은 걸 할 수 있었는데 내가 9로구를 선택했네?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는 게 1번. 그 다음에 9로구 자체가 또 워낙 넓잖아요. 9로구 안에서 그 지역이 어디냐를 체크하는 거. 왜냐면 9로구 안에서도 사도 되는 지역이 있고 샀을 때 아쉬움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.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제 2번째죠. 그다음 그 뒤로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.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회복하는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야, 이제라도 뭐 지금이라면 내 집만 해도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아예 입지 지도를 좀 그려놨어요. 나중에 제가 장표 하나 띄워줄게요. 예전에도 저한테 이런 질문 몇 번 받았거든요. 항상 서울에 강남 아파트 사도 되나요? 이런 질문보다 약간 애매한 거 많이 물어봐요. 뭐 물어보냐면 제가 지금 시흥에 살고 있는데 서울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, 근데 시흥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강동구 얘기하지 않아요. 기존에 시흥에서 있었다는 말은 그 남편 직장, 그 분의 직장, 그 가족들의 직장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조금 더 안쪽으로 오고 싶다는 소리거든요.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. 시흥에서 더 멀어지고 싶을까요? 그건 절대 아니죠.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를 딱 그린 다음에 서울이 있잖아요. 경기도가 있고 시흥이 있으면 이거를 사선으로 딱 그어요. 점점점 서울 안쪽으로. 그 안쪽에 들어오는 지역은 여러 개가 있거든요. 이 지역들 중에서도 뭐를 봐야 되냐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. 중요합니다. 특히 서울은. 그 다음에 역세권 여부.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가? 역세권 여부. 이 2가지가 만족되는 곳만 동그라미를 쳐봐요. 예를 들어서 9로구 안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다면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동그라미가 나와주거든요. 근데 9로구에서 다 동그라미 나와주지 않아요. 그 다음에 9로구에서 오히려 더 경기도로 가기는 하지만 철산으로 가면 또 동그라미가 나와요.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일로 가면은 신길 뉴타운도 아파트 밀집되어 있죠. 근데 9로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철산도 선택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걸 45도로 쫙 끄면 어디까지 가냐면 안양 평촌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동작구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져요. 금액대가 또 팍팍 점프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지가 저 강서구에 있는 이제 일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구로로 오거나, 그것도 아니면 용기를 더 내면 신길로 가거나, 조금 더 옆에 있는 철산으로 가거나, 조금 더 내려와서 안양 평촌 가거나, 요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역세권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이에요. 9로구 자체를 보고 안 된다가 아니에요. 거기도 2호선이 지나가고요. 아파트 밀집되어 있고 쇼핑몰 있고 백화점 있고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괜찮다.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무난하다. 이런 생각하고요. 그 다음 체크할 건 뭐냐면 2가지가 더 있죠.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냐. 그 다음에 내 상황이 어떠냐. 내 상황은 제가 지금 들은 게 없어가지고 조언하기가 좀 어려운데, 요거는 이제 짧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내 현금 가지고 100% 다 못 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대출을 일으킬 텐데 대출 비중을 내 소득 대비 몇 프로를 해야 될까? 저는 한 20, 30% 정도 내외라고 하면 충분히 그건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
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것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냐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가 어떻게 확답을 주겠어요. 그래도 좀 희망을 준다면, 맹군이 언제 집 사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. 역으로 이야기해서 언제 주식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이랑 똑같거든요. 그러면 이제 좀 생뚱맞지만 미국 나스닥 그래프 있잖아요. 주식 그래프. 그걸 딱 보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. 그래프가 쫙 올라가다가 확 꼬꾸라지는 시기가 꼭 있어요. 완전히 꼬꾸라지는 시기. 그 시기를 색칠을 다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면 베스트죠. 어정쩡하게 사고 상승하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폭락했을 때, 그 다음에 딱 사면 걔가 제일 많은 수익을 벌거든요. 근데 이거를 부동산에 적용하면, 부동산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만 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이게 오케이죠. 그 다음에 또 미분양이 많이 이렇게 엄청 많이 쌓여 있다가 이게 쫙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앞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그리고 청약 경쟁률 같은 것들도 이게 청약 경쟁률이 계속 미달 나다가 갑자기 10대 1, 20대 1, 50대 1, 100대 1 이렇게 높아지기 직전 시점, 뭐 이런 시점들. 그 다음에 매물들이 많다가, 지금 많아요. 많다가 좀 많이 쫙 좀 사라지는 시점들. 그게 매매 물건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마찬가지고, 이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이 돼야 되는데, 이 조합이 될 때 지금 현재 상태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바로 직전 상태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좋아진 시점. 그 시점이 사실은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. 근데 이제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최근 2년 동안 집값이 어떻게 됐죠?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. 이거 합격. 맞잖아요. 그 다음에 미분양이 기왕이면 엄청 많이 증가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많이 증가 안 했거든요. 조금 증가하다가 지금 조금 감소했어요.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많이 올라가야 많이 떨어질 수 있고, 그래야 반등을 크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미분양 같은 걸 보면 이거는 큰 상승하기 어렵겠구나.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치를 쫙 평균치를 내봤는데 월별로 해보면 뭐 2대1 이렇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 막 좋아지고 있긴 해요. 네, 그렇긴 하지만 주춤한 부분들이 있죠. 여전히 금리도 좀 높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, 지금 과연 상황이 베스트냐, 완벽하냐,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. 근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지 않나? 그런 생각은 해요. 그리고 또 내년도 금리 또 변화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. 일단 세 가지를 아까 체크해 봤잖아요. 아까 그 입지에 대한 거 간략하게 체크해 봤고, 나중에 이제 구로구에다가 돈을 더 모아서 방금 얘기했던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기회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차피 이제 시장에 대한 완벽한 타이밍은 없거든요. 그리고 타이밍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그건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죠. 그리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했다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, 결국은 시장 상황 50, 나의 상황 50인데 이 50 시장 상황은 내가 컨트롤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준비 상황 이 50%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, 내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입지를 사는 게 좋을까, 그리고 어떤 곳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지 많은 지역을 살펴보다 보면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봐요.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입지에서 지금 사도 괜찮겠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우쳐 가는 게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때 사면 이게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를 자책은 안 하지 않을까요? 사실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덜컥 샀을 때 자신을 보통 많이 비난하거든요. 사실 남편이 말릴 때 그냥 안 할 걸. 이게 둘 다 준비가 안 됐다는 반증이거든요.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참 준비 많이 했어. 이 정도면 많이 받고 이 정도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그 확신이 섰을 때, 그럴 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친구분도 그렇게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 이야기만 듣고 맹구님 구로구 괜찮다고 했는데가 아니라, 구로구라는 입지는 무난하고 타이밍도 무난한데 그래도 본인 스스로 확신이 들 때까지 좀 들여다보면 더 좋은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컨셉 지역은 세 가지예요. 호재가 있는 곳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. 서울의 호재 중에 핵심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랑 일자리랑 연결해지는 교통이거든요. 이 두 가지가 다 실현이 되는 지역이 몇 개가 없어요. 동탄 같은 지역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전부 실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경기가 어렵고 하더라도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지역들이 동탄 말고도 또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지역 관심 가지는 건 필요하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컨셉이 뭐가 있냐면,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지역,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아파트가 분명히 있어요. 좀 유독 이런 지역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적당한 입지 중에서도
여기는 좀 가격 조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지역은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죠.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역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실거주라기보다는 오로지 그냥 투자로 내가 정말 소액밖에 없어가지고 뭔가를 사두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은 뭐 전세가율도 낮고 안 될 것 같아서 철저하게 좀 공급이 부족하면서도 전세가율이 높으면서도 앞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.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겠죠. 근데 이제 실거주 컨셉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 볼 필요가 없고 1, 2번 중에서 살펴보는 게 제일 무난한 선택이 되겠죠. 투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왜냐면 내 집 마련은 그 반경이 한정 제한돼 있잖아요. 근데 투자는 사실 아무거나 사둬도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지죠. 그래서 확실히 실거주할 거냐, 투자할 거냐를 먼저 구분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. 우리가 뭐 재개발 이런 거 실거주를 못 하잖아요. 이제 거기에 따라 좀 선택지가 많이 달라지겠죠.